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는요. 물류랑 공급망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바로 ISO 14083, ISO 14083 표준인데요. 네, 이게 2023년 3월에 공식 발표된 새로운 국제 기준이죠. 전 세계적으로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이제 하나의 방식으로 측정하자. 뭐 이런 취지입니다. 아, 이전에는 통일된 게 없었군요. 네, 맞아요. 유럽은 뭐 EN625R8이라는 걸 썼고 북미는 GHG 프로토콜이라고 있었고요. 심지어 기업들이 그냥 자체 기준을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비교하기가 어렵고 뭐랄까 통합 관리도 잘 안 됐죠. 정확한 배출량 파악 자체가 좀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뭐 배출량 측정 방식 통일하는 게요. 이게 국제 운송 분야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약 3% 정도 되는데 이게 괴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3%면 절대 무시 못할 숫자네요. 네,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 ISO가 한 3년 반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 표준을 개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ISO 14083 표준의 핵심적인 내용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포괄성이에요.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운송 방식을 다 아우릅니다. 모든 방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육상 운송, 그러니까 트럭, 기차, 심지어 파이프라인까지 포함하고요. 해상 운송은 뭐 국제 해운, 내륙 수로 다 들어가고 항공 운송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여러 운송 수단을 연결하는 복합 운송 있잖아요. 그것도 다루고 심지어 항만이나 공항, 물류센터 같은 중간 허브 운영에서 나오는 배출량까지 포함합니다. 와, 정말 웬만한 건 다 들어가는군요. 포괄성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기존에 있던 괜찮은 표준들을 통합했다는 점이에요. 아, 통합이요. 예를 들면요. 네, 특히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무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있던 GLEC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GLEC 프레임워크요. 아, GLEC요.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이 ISO 14083이 GLEC 프레임워크랑 완벽하게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GLEC가 이제 국제 표준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얻게 된 셈이죠. 이미 이걸 쓰던 기업들은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실제 배출량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까 뭐 TCE라는 개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TCE, 운송 체인 요소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복잡한 전체 운송 과정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거예요. 작은 단위로요? 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부산항까지 트럭 운송, 부산항 내에서 처리하는 과정, 부산항에서 LA항까지 배로 운송, 뭐 이런 식으로요. 각 단위를 하나의 요소, 즉 TC로 보고 각 요소별로 탄소 배출량을 정밀하게 계산해서 이걸 다 합치는 방식입니다. 아하, 각 단계별로 쪼개서 본다는 거군요. 그럼 훨씬 정밀해지겠네요. 그렇죠. 전체를 뭉뚱그려서 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각 단계마다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특히 파트너사가 여러 곳이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서는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 일종의 우선순위를 정해놨어요. 우선순위요? 네. 가장 좋은 건 실제 사용한 연료량이나 운행거리 같은 실측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근데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차선책으로 모델링을 통해 추정한 데이터나 아니면 업계 평균 같은 표준 기분값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아,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군요. 네, 다만 아주 중요한 건 어떤 수준의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보고서에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의 출처와 품질 수준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는 거죠. 투명성, 그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또 하나, 그 탄소 상쇄 활동이랑 배출량 측정을 분리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나무를 심거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실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임의로 깎아서 보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상쇄 활동은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그렇죠. 배출량 계산은 계산대로 하고 탄소 상쇄 활동은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업들이 실제로 운송 효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통해 배출 자체를 줄이는 데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소위 그린워싱,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척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꼼수는 안 통한다, 뭐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 ISO 14083 표준은 어떤 기업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그냥 운송회사만 해당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운송회사나 3PL, 4PL 같은 물류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물건을 보내는 화주 기업들, 예를 들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들도 자기네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관리해야 하니까 중요하고요. 그리고 ESG 투자를 고려하는 금융기관이나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 교제기관까지 사실상 공급망에 관련된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합니다. 범위가 정말 넓네요. 근데 벌써부터 유럽 쪽에서는 움직임이 빠른 것 같아요. 유럽물류협회가 가이드도 내고 네덜란드에서는 시범 사업도 한다던데요. 네, 맞아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도부터 본격 시행될 EU의 기업 지속 가능성 보고 지침, CSRD라고 하죠. 아, CSRD요? 네, 이 CSRD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이 표준 준비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ISO 14083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질 겁니다. 네.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이 새로운 표준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는 물류 분야 탄소 배출량 측정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 ISO 14083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요약하자면 전 세계 모든 운송 방식을 아우르는 통일된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운송 과정을 TCA라는 작은 단위로 나눠 정밀하게 측정한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사용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탄소 상세 활동과는 분리해서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까지. 이게 핵심이었죠?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때나 부담으로만 여기실 건가요? 아니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우리 회사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비효율을 찾아내서 물류 프로세스 자체를 혁신할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규제가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유익한 이야기 감사합니다.